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6 공공경제론 제 6장의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6장에서 다룰 내용은 후생경제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생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후생이란 말은 우리 행정학에서는 공익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좀 더 쉽게 말하는 전체 사회의 이익, 사회 후생 그러면 사회의 공익, 사회 전체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경제론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다루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다룬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 후생경제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후생이란 후생. 우리는 후생이란 말보다는 복지란 말을 더 쓰는데 영어로는 웰페어를 일본 사람들이 후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전에도 사람들의 생활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하는 일, 이게 복지죠, 복지. 건강을 유지하거나 좋게 하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 행정학적 개념으로 따지면 공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웰페어라고 하고, 오늘 양이 많기 때문에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에 잘 사는 정도,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 사회가 잘 산다. 그러면은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사회가 잘 산다. 그러면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사회가 잘 산다. 그러면 개인의 자유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하는 패터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유와 관련해서 무한의 자유가 좋으냐, 아니면 패터널, 아버지와 같은, 부모님과 같은 사람들이 좀 간섭할 수도 있는 것이냐. 지금 국가가 하는 일을 보면은 대부분 민간 부분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하는 거는 선의로 부모가 자식의 일에 관여하는 거를 패터널리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입학 결정할 때, 또 결혼할 때 부모들이 개입을 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개입하는 것을 패터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개인의 자유와 관련해 가지고는 무한대의 자유가 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부모와 같은 존재로부터 일정한 보호를 받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어서 그것을 완전 자유방임주의는 자유가 좋다 하는 것이고, 온정적 간섭주의는 어느 정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사회가 잘 산다 그러면은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효율성을 시장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누가 잘하나,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효율성의 개념적인 측면에서 공익 다루는 이 공공경제론에서는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레토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효율성 개념은 뭐냐?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상태를 효율적이라고 하자. 더 좋은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상태는 비효율적인 것이죠. 그래서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효율적인 상태로 변화되는 것은 파레토 효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한번 그림을 보세요. 이쪽 그것에 그러니까 재화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거, 가장 만족도가 높은 그것을 요 까만 선으로 칠한 거예요. 이 까만 선으로 있는 이 경계선 위에서는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D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D라는 경우에서는 A, B, C에 비해서 inefficient, 효율적이지 않아요. 자원 배분을 이쪽만 더 가져갈 수도 있고, 그것만 더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둘 다 더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D라는 점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적인 inefficient 그리고 A, B, C와 같이 효용 경계라고 하는데 효용 가능 경계라고 하는데 요 생산 가능 곡선의 경계선에 있는 이런 모든 점들은 efficient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D라는 점에서 A라는 점이나 B라는 효율적인 점으로 이동하는 것 이것을 improvement 개선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늘 정책 보고서를 쓸 때, 여러분 개인 보고서를 쓸 때도 지금 현재 상태와 개선 방안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상태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더 좋은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문제가 있고 완전히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D에서 A나 B로 움직이는 것을 파레토 개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어 수학 문제 풀이 하던 거 있잖아요. 5시간 공부하면 10시간 중에는 더 뭐 균등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이때보다 수학 6시간, 영어 4시간 하는 것이 좀 더 높은 점수를 쌓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5.5에서 6.4로 이동하는 것은 파레토 효율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우리 비교 이론 설명할 때 나오는 변호사와 타이피스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환을 하지 않을 때는 타이피스트는 할 일이 없어서 굶어 죽어요. 변호사는 지 혼자 변호도 하고 타이프도 쳐요. 그러나 교환을 하게 되면 변호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변호 업무에만 집중하고 타이피스트는 변호사가 할 타이핑을 치는 일을 하고 그럼 둘 다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환에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변동하는 것이죠. 한미 FTA 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방이 예? 합해서 이익이 될 때 이걸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체결하는 것보다는 FTA를 체결해서 무역을 증가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인 상태로 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 시장 실패란 무엇인가 계속해서 여러 번 하고 같이 배우는 게 마켓 페일리어예요.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있다. 수요자는 수요자대로 경쟁을 하고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경쟁을 하는 가운데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즉 가격을 매개로 서로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은 이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이익을 보고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토탈 소셜 서플러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회적 잉여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니까 교환을 하면 할수록 서로에게 소비자도 이익, 생산자도 이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루어질 때 시장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마켓 석세스예요. 시장이 성공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배우는 것처럼 공공재라든가 외부 효과, 독점, 정보의 비대칭성, 소득의 불평등 문제 때문에 시장은 우리에게 행복을 완벽하게 담보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5번은 공평한 소득 분배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 실패하는 것이다. 마켓 페일리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면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예는 군대예요. 군대는 우리나라에 60만 대군이 필요한데 누군가 군대 하나를 만들면 다른 사람은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만들면 누군가 하나 만들면 다른 모든 사람이 공짜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그런 재화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library in consumption에서 라이벌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럿이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non-excludability, 배제할 수가 없어요. 배제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배제할 필요도 없지만 배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이 펜 같은 거는 내가 가지고 쓰고 있으면 배제도 되고, 그렇죠? 어? 다른 사람은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프라이빗 굿이라고 해요. 사적 재화.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성을 온전히 가진 것은 공공재, 퍼블릭 굿이라고 하고, 배제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만, 그렇죠? 클럽을 보세요. 열쇠를 가진, 비밀번호를 가진 사람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배제가 가능하죠. 근데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클럽 제어라고 하고. 배제는 하기 어려운데, 라이벌은 있어요. 저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내가 잡아가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못 잡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서 고기 잡는 거를 배시하기 어렵죠. 이런 것들은 커먼스, 공유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공재에는 비배제성, 비경합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떤 문제가 등장하냐? 프리라이더 프로그램이 늘어난다. 즉, 무임승차자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즉, 누가 먼저 만들면 나머지 사람은 공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왜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 안 만들어진다. 시장에서 군대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시장에서 경찰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공공재적 특성 때문에 그렇다.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외부 효과는 어느 한 사람이 네? 그걸 만들었는데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 공공재 말고 외부 효과의 문제는 이 플러스의 외부 효과,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플러스의 외부 효과는 우리 집 정원을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정원 보고 기분이 좋아져요. 편익이 증가한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돈을 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플러스의 외부 효과를 누린 거죠. 반면에 공해로 인해서 담배 피는 사람으로 인해서 어? 옆에 사람한테 피해를 줬어요. 근데 피해를 준 만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이거는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마이너스 외부 효과 그래요. 시장 내에서는 공짜가 없이 모든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바깥에 나간다. 그래서 external effect.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공해 물질, 부정적인 네거티브 externality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도 마찬가지예요. 층간소음도 딱 측정해서 돈 내게 하면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없을 거예요. 돈을 낸다는 얘기는 시장이 되는 것이고 돈을 안 내니까 시장 실패인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 나중에 꿀벌과 과수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또 시간 되면 할게요. 외부효과 시간에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독점은 왜 시장 실패냐? 독점은 이 독점자가 조금만 만들어도 얼마든지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독점자는 가격을 마음대로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 시점이 이렇게 많이 생산해서 이 가격에 이것이 시장 성공인데 독점이 되게 되면 독점자는 생산량을 줄여요. 그 대신 가격을 올려요. 이렇게 모노폴리라고 써 있죠. 이 독점자들은 가격을 올려서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충분한 양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비효율적인 거죠, 독점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독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도 저번에 제가 미시경제학 원리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서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만든다. 그래서 그 원인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는 도덕적 해이는 주인 대리인 관계 사이에서 대리인이 주인의 말을 제대로 안 듣는 거죠. 왜냐하면 대리인의 행동이 히든 액션, 충분히 본인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가치제로 가서 가치제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플러스의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플러스의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좋은 재화와 서비스를 가치제, merit good이라고 불러요. 주로 education이 그렇게 되죠. 반대로 demerit good은 사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드럭이라든가 알코올, 지 혼자만 피해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교육도 마찬가지. 좋은 교육을 받게 되면 본인만 유리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교육을 많이 받은 사회에서는 살인율이 낮아져요.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런 것들이 메리 굿. 그래서 메리 굿인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더 많이 생산되도록 정부가 해줄 필요가 있고 디메리 굿 같으면은 이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게 생산되도록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소득 불평등도 중요한 시장 지표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로 사회가 통합이 안 되고 제대로 사회 후생이 증가하지 않잖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 소득 불평등도 하나의 시장 실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가? 여기서 나온 5가지 사례별로 어떻게, 정부가 개입하면 자동으로 되는가? 아니죠. 충분 조건은 아니,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정부가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것은 공공재는 시장에서 만들 수 없는 재화 서비스를 국가가 만들어서 제공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요. 외부성의 문제는 플러스의 외부성은 보조금을 주고 마이너스의 외부성은 벌금을 줌으로 인해서 적정한 생산이 일어나게 하죠. 독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이 되지 않도록 감시를 하고 가치제, 교육과 같이 플러스 가치제의 경우에는 국가가 보조금을 줘서 더 생산하도록 폭력과 같은 마이너스 가치는 더 없도록 경찰력을 발휘해서 하는 거죠. 정부 비대칭은 정부가 대칭적으로 되도록 소득 불평등은 누진세를 통해서 소득 격차를 줄이는 그러한 정부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이 역할은 생산자, 보호자, 재분배자, 머스그레이브의 생산자, 즉 자원 배분 기능,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을 기능하고 연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 놓고 또 하나의 사회 전체적인 잘 사는 정도, 사회 전체적인 행복, 공익에 대해서 다뤄야 될 거는 효율성 플러스 공평성이에요. 사회가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공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평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른 것을 어? 옳은 것을 공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fair 또는 equity 또는 just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이 공평성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효율성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효율성 개념이 있어요. 하지만 공평성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n분의 1로 나눠 가지면 그게 공정한 거야. 평등주의자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당하게 그것을 가질 권리가 있는 사람이 가지면 되는 거야. 이런 정당한 권리를 강조하는 사람들. 그중에서 그래도 공평성을 잘 설명하는 게 페어니스인데 요거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래서 공정하다는 의미는 다른데 똑같이 대우하는 것도 불공정이에요. 같은데 다르게 하는 것도 불공정이고 다른데 같게 하는 것도 불공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게 공정성의 핵심 개념이다.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등성과 공평성을 비교하는 그림입니다. 앞에는 하나씩 깔아줬죠. 벽돌을. 그랬는데 이 사람은 사과를 따먹는데 두 사람은 못 따먹어요.
이거는 그냥 입구의 평등. 똑같이 해줬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이걸 하는 목적은 뭐예요? 사과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그걸 갖다 줘 사과를 따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돈 많은 사람한테는 적게 주고, 능력과 돈이 적은 사람한테는 더 많이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공평성을 달성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쪽은 그냥 단순한 평등성, equality라고 하고 이쪽으로는 equity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 정당한 권리 당연히 있어야 사회적으로 행복하겠죠. 읽어보세요. 그런데 공평성의 개념은 상당히 모호하다. ambiguous, amb라는 게 두 개를 같이 한다는 것이죠. ambiperverse 그러면은 양서류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명확한 개념 경위가 없어요. 측정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그래도 공평성의 개념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 공평이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두 개는 어떠한 관계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개를 서로 상충하는 관계, 즉 평등성을 강조하면 효율성은 떨어지고 효율성을 강조하면 평등성은 떨어질 수 있잖아. 이렇게 반비례하는 관계로 보고 있는데 실제 연구에 따르면 생산적 복지라고 굳이 경제활동하지 않고 사람들이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은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 사이에서는 상충적인 그런 요인뿐만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측면도 있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트레이드 오프냐 아니면 상호 보완적이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주제로 갑니다. 보상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사이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환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람 사이에 그런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보상을 제대로 하면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는데 손해가 발생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 보상을 해주고도 남으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사회적 변화는 체인지는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변화되었을 때 더 좋아지면 좋겠죠. 이 기준을 칼도라는 사람과 스키터업스키라는 사람이 이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 뒤에 나오는 그림처럼 칼도 기준은 휴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바깥쪽으로 나가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더 효율적인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평등주의자들은 이런 것처럼 평등주의자 막시즘이죠. 둘 다 함께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한 사회 전체에 잘 사는 정도는 나아지는 게 없다 이거죠. 이거는 평등주의자, 이거는 극단적 평등주의자, 이거는 완전히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는 비례주의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해하지 어려우면 질문 시간 주시면 제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는 이 효용 가능 경계가 있고 이 위에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회적인 후생, 사회 전체 공익이 여기에 딱 접할 때, 제때에서 접할 때잖아요. 이때가 가장 사회적인 효율성이 잘 갖춰지는 상황이다. 그림상으로는 저렇게 따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회 후생 함수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재정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이 사회 후생 함수에 필요한 보편성, 완비성, 이행성, 비독재성이라고 하는 어? 네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속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사회 후생 함수는 없다. 다만 여기서 나오는 어,
비독재성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고 하면 민주주의 하에서는 사회적 선택이 최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보면은 현재 민주주의 하에서 사회후생함수는 만들어내기 어렵다. 그래서 케네스 에러우가 불가능성의 정의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냥 상식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좀 어려운 이야기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선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 있는데, 이거는 세컨드 베스트예요. 퍼스트 베스트가 있죠. 최고 중에 최고는 퍼스트 베스트. 그 다음에 있는 게 세컨드 베스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은 딱 정해져서 하나만 있고, 그 다음에 차선책이 한 10가지가 쭉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서 무엇이 진짜 두 번째로 좋은 것이냐? 이거 찾아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차선의 이론이에요. N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방정식이 있을 때 베스트가 아닌 한 어떤 것이 차선인지 알 수 없다. N-1개를 충족한다 하여도 최선은 아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최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엔 정답이 없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차선의 이론이다. 뭐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시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한 말 한번 살펴보고 끝나겠습니다. The political problem of mankind is to combine three things. 인류의 정치적인 문제는 세 가지가 있다 이거죠. Economic efficiency, social justice, and individual liberty. 그 세 가지 중요한 건 뭐냐?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달성하는 거, 사회적 정의를 달성하는 거, 그리고 개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다. 존 메이나드 케인즈, 즉 거시경제학을 케인즈 경제학을 만든 케인즈가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라는 책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6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마치고 나머지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